네, 이제 잠시 후 전영근의 교육생각 북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자리 정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요, 앞쪽부터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비어있는 자리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잘 확인하셔서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프닝 바꿔주세요. 음악 큐. 네,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국제교육개발강사협회 대표이자 부산교통방송의 아나운서 김나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채워주셨고요. 또한 한결같이 환한 표정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러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발전적인 다양한 마음들을 귀중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삼으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상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저자이신 전영근 선생님의 성함을 연호하거나 지지를 표명하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에 의거하여 다과나 음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없음도 양해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대하셨던 오늘의 북 콘서트, 그 문을 화려하게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몇 가지 식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신 리플렛 안에도 순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국기에 대한 경례와 또한 축하 공연, 인사 말씀과 딜담 토크, 관객과의 소통 이후 클로징으로 오늘 순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착석하기 전 오늘 아침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가슴 졸이며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무한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분들을 생각하며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고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이 뉴스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묵념과 또 안타까운 애도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자리가 무엇보다 앞으로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순서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학생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줬는데요. 먼저 연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허지한 학생이 바이올린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곡을 함께 청해 볼 텐데요. 스피치리스와 웰컴 투 더 쇼라고 하는 멋진 곡들입니다. 자, 허지한 학생이 올라올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멋진 예술가로서 참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준 허지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하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소리가 많이 있죠. 오늘 와주신 참석자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몇 분이 호응을 또 해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누가 뭐래도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축하 공연은요, 현재 부산대학교 성악과에 재학 중인 김준하 씨의 무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의 기대어와 아름다운 나라 두 곡을 준비했으니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김준하 씨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언덕 너머인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계절이 수놓인 시간이란 더위에 너와 난 외로운 사람. 바람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살아있을까. 연습이 없는 살아온 세월만큼도 너와 난 외로운 사람. 서름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살아있을까. 후회투성인 살아온 세월만큼도 너와 난 나약한 사람.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소원에 쳐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변해버린 그대 모습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하는 그 시간의 기대 우리. 사랑하오 세상이 하얗게 져도 덤으로 사는 반복된 하루가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소원에 쳐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세상이 하얗게 져도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하는 그 시간의 기대 우리. 그 시간의 기대 우리. 제가 분위기를 너무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째 노래는 신나는 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혼자 이렇게 멋지게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다 같이 즐겨주시는 게 저는 노래고 음악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부분만은 꼭 함께 불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무려 38년간 교육에 한경에 계셨던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님이 쓰신 전영근의 교육생각 출판 기념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살아갈, 이 시간에 기대어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 거 살며시 달님을 오시네. 밤 달빛이
채도 잡아여퍼라 골목 선단장이 달림을 방이네 겨울군 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고민한 햇빛이 새파란도 채우니 참 아름다운 나의 꿈이네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감사합니다 긴 바다 있고 내 하늘가 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강의 소리 산강 소리 천지사방이 고운이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물 걷는 소리 아픈 마음도 고운이 마음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나의 꿈이네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내 바다 있고 내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추위로 견뎌낸 나의 뿌리가 봄 그리고 마음으로 부르다 같이 참 아름다운 나의 꿈이네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긴 바다 있고 내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분위기를 한껏 흥겹게 달궈준 무대였습니다. 우리 김준하 씨의 아주 멋진 목소리와 또 환영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조금 전 가사에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뿌리 깊은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참 행복하다는 가사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무엇보다 이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너무나도 아끼는 마음으로 뿌리 깊은 교육을 긴 시간 실천해 오신 분이 계시죠? 자, 이 시간 오늘의 주인공이신 저자 전영근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전영근 선생님께서 오늘 와주신 한 분 한 분과 좀 더 얼굴과 눈을 마주하기 위해서 조금 특별하게 입장을 하실 겁니다. 자, 어디에서부터 입장을 하실까 궁금하시죠? 뒤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저자 전영근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영근 선생님께서는요, 부산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시고 교사부터 시작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 건강생활과장과 교육국장을 역임하며
지난 38년간 학교 현장과 교육청을 꼼꼼히 살피며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몸으로 실천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연말이고 또 날씨도 춥고 또 오늘 일요일 날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고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커튼을 뜯으스라도라는 제목을 책을 내면서 그동안 38년 동안 교단에서 또 묵묵히 실천하며 또 아이들과 함께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의 아이들이 더 행복한 교육을 우리가 구상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교육계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공감하고 또 부산의 아이들, 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좋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책 내용은 이제 쉽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여기 같이 얘기하는 중에 서로 좀 공감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귀한 분들 오셨는데 축사도 부탁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짧고 이래서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개 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계의 원로이시고 또 우리 모교 교장 선생님도 지내시고 아마 부산교총 회장도 하신 조금세 이사장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늘 그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 우리 교육계의 후배들이 이 아이들 교육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로타리에 지금 성공 로타리 회장인데 3661 지구 국제 로타리 부린 김태웅 총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제 로타리를 잘 아시겠지만 봉사로 실천하고 또 지난번에 이제 총재를 맡으셔서 우리 부산의 어려운 곳 또 힘든 곳 많이 살펴주시고 봉사를 몸소 실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지난번 3지역 대표이신 김한지 대표님 오셨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는 배명조 저출생 문제 위원장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죠. 강철중 우리 부산 4대 수학교육학과 대선배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또 선배님이시자 또 우리 부산 4대 학장을 지내신 김부윤 수학교육학과 우리 학장님으로 지내신 김부윤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정치인 분들은 안 불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순수한 이제 교육 행사이기 때문에. 근데 어려운 우리 김희정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서영찬 보좌관님 오셨습니다. 예. 또 오랫동안 우리 학부모를 사랑하는 모임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교육계의 또 대표님이십니다. 최상기 대표님 오셨습니다. 또 최고 교장도 지내시고 또 제 선배이시고 많은 지도를 저를 개인적으로 해주신 강정일 우리 교장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김광수 국장님도 교육국장으로 지금 김광수 국장님 오셨습니다. 예. 또 김영 교육장님, 해운대 교육장님을 지내신 김영 교육장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소개하면 좀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이상을 하고 아무튼 소개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손자 손녀 교육을 위해서 같이 조그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커튼을 뜯어서라도 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저자이신 전영근 선생님을 중심에 모시고 특별한 초대 손님들과 대담의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시냐면요, 받으신 리플렛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부산 서여자고등학교에 재직하시던 교사 시절의 그 제자이신 강세별님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부산 일과학고등학교의 교사인 전효진 선생님, 그리고 전 신도고등학교 교장이셨던 성천호 선생님 이 자리에 대담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이분들을 무대 위로 모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시간은요, 일반적인 그저 주고받는 딱딱한 그런 대담 형식이 아니라 즐겁게 서로 소통하면서 과거의 추억도 나누고 또 앞으로 교육의 어떤 방향들에 대해서도 조금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회자인 저 역시도 무대 위로 올라가서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지금 대담자들과 함께 여럿이 모이게 되니까요. 제가 한 번만 더 소개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고향이 청도인데 청도 향후에 박국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선생님. 즐겁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참 다양한 분들께서 무대에 올라와 주셨어요. 다 지나간 시절의 귀중한 인연이었고 함께 추억을 나누었고 함께 땀 흘리며 이 교육을 위해서 동거동락하셨던 그런 사이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네.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그럼요, 해주시죠. 우리 그 신도고 교장으로 퇴직하신 이제 성찬호 교장 선생님은 저하고 그 교육청에서 교육과정팀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즐겁게 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함께했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가 서여고 3학년 부장할 때 우리 반 반장인 이름이 강세별님입니다. 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면은 집안에 이제 넷째인데 위에 큰 언니부터 이제 햇님, 별님, 달님 이렇게 이름 지었다가 넷째가 나타나서 태어나서 새별님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이름이시죠? 네. 우리 제가 마지막 부산 일과학고에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전효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소개를 이제 들어보니까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예전에 재직 시절에 제자분이신데 아직도 그 성함에 얽힌 사연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억을 다 하세요. 세상에. 몇 년 전인가요, 그때가 도대체? 25년 전이라고 합니다. 무려. 25년 전. 강산이 2번 넘게 변했습니다. 그죠? 근데 과연 어떤 만남이셨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귀하게 인연을 이어오셨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오늘 와주신 우리 참석자분들께서도 우리 저마다의 다 스승님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시절의 선생님과 아직도 이렇게 소통이 되고 여전히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귀중한 인연 같거든요. 네. 담임을 잘못 만나서 힘듭니다. 어머. 아니 그러면 몇 학년 때 담임 선생님 3학년 때. 만나셨어요? 네, 3학년 때. 고3 때.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에 두 분의 인연이 이어졌었네요. 혹시 그때 첫인상이나 이런 게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고3 때 처음 만나셨나요? 아니면 같은 학교에 있었으면 그 이전부터 좀 오고 가며 보셨겠어요? 네,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그 한 해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교무실 앞 복도에서 뵌 적이 있는데요. 제가 좀 학교 선생님들하고 인연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랬군요. 네, 해화여중에서 정년퇴직을 하셨고요.
제 사제가는 아니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시어머니하고 50년 넘게 친구 사이이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랬어요. 그분께서 저랑 남편을 이렇게 소개로 중매됐었던. 네, 중매를 해주셔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전혁근 저는 대학을 잘 선생님. 보냈죠. 자, 지금 네, 아주 진학 상담을 굉장히 잘해 주셨던 추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강세별 님께서는 지금 네. 예. 어떠신가요, 그때? 네. 그때 처음 뵀을 때 그 방금 말씀드린 2학년 때 담임 선생님하고 우리 전영근 선생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네. 저희 그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연배가 훨씬 더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퇴직 직전이셨었는데 당시에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정장을 갖춰 입으시고 계속 웃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정말요. 어머. 네, 그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여고생이. 얼마나 인상적이었겠습니까? 아니, 더운 계속 여름에 더 양복 좀 정장을 들어주십시오. 입으시고. 네. 근데 그때 그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저분이 1학년 학년 부장이신데 되게 그 젊으신 분이 의욕도 넘치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다.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해가 바뀌어서 제가 3학년이 되니까 딱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인연이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참 기뻤던 기억이 나고요. 고3 때 제가 좀 기억하는 선생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니, 사실 고3 시절의 선생님들 하면은 오늘 와주신 참석자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스승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 계실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특히 우리 강세별님께서는 고3 때 어떤 모습이 그렇게 기억에 남으셨어요? 크게 한 두 가지가 기억이 네. 나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은 항상 집에 안 가고 학교에 계셨어요. 학교에서 사셨습니까? 네. 저희가 그때 야간 자율 학습을 그게 자율이 아닌 건 다 아시죠? 네. 네, 밤 한 10시에까지 마쳤는데요. 그러면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당번을 정해서 야자 감독을 하시거든요. 근데 당번이 아닌 날엔 그럼 퇴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당번이 아닌 날에도 항상 학교에 계신 거예요. 지금 관객석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집에 가기 싫었는갑다. 네. 그래서 주말이고 방학이고 뭐 고3 수험생들의 삶은 항상 학교 안에 있었는데 선생님도 항상 우리랑 같이 학교에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생각해도 좀 신기했었는데 네네. 지금 생각하면 더 신기하죠.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니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네. 예. 지금 생각하면 좀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모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3학년 부장을 원래 1학년 부장을 일반고에서는 30대가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38에 첫 1학년 부장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부산에서는 제일 젊은 나이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3학년 부장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부장직을 맡아 보니까 집에 갔어도 늘 이 10개 반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3학년 7반 아이들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를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세상에. 책임감이라 하면 책임감이고 뭐 그런 좀 사연이 있습니다. 예. 그 되게 돌아가셨을 때 어떤 제가 감정이 교육청에 좀- 교육국장 할 때도 일찍 안 가지고 어머, 교육청 직원들이 다 싫어했었어요. 어머 세상. 그 되게 돌아가시면 굉장히 어색하셨겠어요. 네. 그 사실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 네.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 네, 맞습니다. 그만큼 교육과 학생에 대한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죠. 참 아름답게 또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잘 포장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3 시절에 시작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비결이요. 저는 왜 그 마음속에 참 남는 어떤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랜 시간 마음에 남는 사람들에겐 특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런 모습 나도 참 본받고 싶다라든지 이런 모습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존경스럽다 이런 감정 없었으면 전 이렇게 긴 시간 인연이 이어져 왔을 것 같지 않아요. 뭐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게 더 있으신가요? 네, 그 집에 안 가신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좀 네. 전에.
두 번째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그러니까 학년 부장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반 한 반만 챙기기도 업무가 과중하실 텐데, 그러니까 1반부터 10반까지 10개 학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10개 반 580명 학생들을 되게 세세하게 일일이 다 입시를 챙기셨어요. 아, 세상에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집에도 안 가시고 입시도 500 몇십 명을 챙기시고 그렇게 1년 내내 고생을 하셨던 걸 옆에서 봤거든요. 네, 특히 또 반장이셨다면서요. 네, 네. 더더욱 곁에서 많은 모습들을 봤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진학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봤죠.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진학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팩스를 한 장 받아가지고 네. 교무실을 뛰어오셨다고. 어머, 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학교 성적이 너무 좋다. 어머, 세상에 너무 좋다. 그때 이제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 어디선가 이제 그거를 만들었는데 이제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부산대학을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보낸 학교 리스트를 만들어 봤더라고요. 오, 그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진학 전문가는 아니. 그 당시는 사실은 점수 가지고 이렇게 가던 시절이었고 오늘 우리 강원님 왔죠? 네, 왔습니다. 왔는데 이 친구도 그 집에서 이제 철학관을 가니까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 친구 의대를 가고 싶어 했었어 사실은. 그래 동아대학이다 동쪽이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꼭 부산 뭐 치대를 꼭 지원하고 싶다 해서 갔는데 결국 안 됐어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 그 시절에는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워낙 입시가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수시가 생겼을 때 제가 엑셀 자료를 가지고 대학별로 그 갈 수 있는 애들 성적을 다 산출했었어요. 아마 와. 부산에서 그렇게 한 경우 없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시절에 엑셀로. 예, 그래가지고 네. 부산대 지원할래 또 동아대 지원할래 이렇게 다 뭐 경북대 의대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네네. 그때 전체적인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굉장히 큰 성과였어요. 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사실은 그 당시 그 진학 자료 같은 것도 제가 다른 학교 교무실에 가서 몰래 가지고 왔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자료보다도 다른 학교 자료는 어떤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진학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학이 굉장히 과학적인데 그 당시는 약간 지금하고는 좀 달랐죠. 그 당시는 좀 몸으로 되는 게 많았죠. 열정. 열정. 학생들 여하튼간에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집에 안 갔다고 했지만 갔습니다. 10시 반 넘어서 이제 교문을 낯쓰고 11시 넘어서 이제 집에 도착하고 그랬죠. 그죠? 눈 뜨면 또 학교 와야 돼요. 한 7시 정도에. 정말 그랬겠어요. 그 그런 생활이 당시에는. 계속 반복되는 시절이 네네네.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아, 근데 쭉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 열정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과연 그 열정의 어떤 뭐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는 좀 태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제가 뭐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뭘 맡으면은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성찬호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근무할 때도 네. 힘들었죠. 힘들지만 참 보람은 있었습니다. 어. 이게 잘해야 되겠다는 이 병적인 그러니까 이 태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열정, 그게 장학관으로 이제 승진해서 교육과정팀에 제가 기획장학사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제가 이제 편성 점검하면서 학교에 컨설팅하고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막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이제 준비시킨다고 머리 싸매고 있는데 새로 오신 전영건 장학관님께서 굉장히 큰 선물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정말 그 날벼락의 한기가 툭 떨어지는데 오, 네. 그게 이 자서전 50쪽, 51쪽에 보시면 특히 그 스마트 교육 박람회라는 게 오. 원래 우리 계획에 영학 계획에 전혀 없었던 건데
이제 이게 스마트 교육 박람회가 이제 갑자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우리 팀에서. 오. 그리고 이제 거기 51쪽 보시면 교문에 있는 나뭇가지를 싹둑 자른 S 장학사가 바로 접니다. 제가 그 교문 위에 올라가서 톱으로 나무를 잘라버렸거든요. 그때 사실 그 박람회에서 큰 대형 버스, 관광버스가 이 교문으로 들어오는데 가지가 걸려가지고 버스 기사가 네. 가지 좀 잡아달라 하더라고요. 오, 네네. 그래서 제가 잡아주는데 이거 매번 잡아주기는 정말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그 네. 우체국 소장이 자기 나무인데 왜 잘랐네요. 오, 네.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전영근 장학관님이 바깥서 서들고 가자 해가지고 가서 죄송하다 하면서 이러이러하다 하니까 잘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교육 박람회가 사실 예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폐교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그 사연이 저 동천고.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 진짜 네. 전영근 우리 전 교육국장님께 묻고 싶은 말은 네. 이 스마트 교육 박람회 때에 동천고 그 폐교를 왜 선택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그 과정 좀 한번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 없는데 갑자기 시작했었죠.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교과교실제를 제가 맡은 그 팀이 맡았는데 그 당시 이제 처음 아이패드나 전자칠판 교구들이 새롭게 나오는 그 시절이었고 심지어는 이제 전자칠판 가지고 호주하고 서로 오. 동시에 수업을 교류하는 네. 그런 시대였는데 학교에 이런 이제 전자칠판이나 이런 걸 보급하려고 하니까 학교에 이제 선생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박람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오, 박람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네. 예산도 없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폐교를 그때 동천초 남구 쪽에 있는 동천초를 비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남쪽으로 가셨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하고 그 교실을 전부 다시 청소하고 화장실은 물 안 넣고 다시 나오게 하고 오. 예산 없이 그래서 그 스마트 교구 판매하는 업체들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세상에. 분담금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박람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뭐 방치되어 있었던 굉장히 좀 노후화된 그런 장소를 하나하나 손을 다 대가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거의 몇 땅이 획득을 했는데요. 네. 그 처음에 우리가 그쪽에 산다고 이제 우리 팀에 가서 봤을 때에 먼지가 자욱한 오. 출입문부터 해서 온 계단 이 먼지 투성이 거미줄 투성이 세상에. 화장실에 물도 안 나와요. 전기도 안 들어왔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예, 예. 그런 과정을 이제 한 달 정도 안 됐죠. 그죠? 그 기간 내에 정비를 해 나가는데 사실 뭐 우리 장학사들이 뭘 압니까? 근데 우리 그때 전 장학관이 하나하나 단계를 일일이 본인이 챙겨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업체며 그다음에 청소하는 것이며 또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것까지 다 정말 솔선수범해서 다 정리해 주는 바람에 성공을 했거든요. 청소까지 예. 열심히. 뭐 화장실 청소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마지막 날 국기봉 펜트 칠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정말요. 맞습니다. 국기봉이 날아가가지고 아, 네. 근데 마지막 날 저희들이 다 같이 야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되네. 와. 그런 감동. 그때부터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네. 예. 그랬군요. 할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정말 같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어떤 장학관이었어요. 상황에서도 거의 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상황이셨네요. 근데 또 무에서 유를 만든 일이 여러 또 번 있었어요. 있습니다. 여러 번. 많습니다. 오. 교육과정팀에서 제야 편성표를 점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말 학생들에게 지원이 돼야 될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그 뭐 제2외국어 하나 정도였는데 근데 어느 날 기획장 하신 저보고 성장 선생님 잠시 이런 안이 있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초안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살펴보니까 너무 괜찮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기한을 하는데 뭐 제가 다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그때 전 장학관이 거의 다 만들어 놓고 또 이 컨설팅 팀도 부르고 하면서 쭉 추진시켜 나갔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썸머 윈터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이거 계속. 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청이 지원해 줄 수 있었던 최장수 프로그램이에요. 난 이거를 예. 전 장학관님이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개발해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이디어가 네. 지금 쭉 말씀을 그걸 한번 들어보니까 좀 소개. 그때는 저한테 그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단지 안만 주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이제 틀에 갇혀 있다 보면은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가능하면 이제 생각을 좀 개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조금 유연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데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 어느 1학년 때는 어느 과목을 배워야 되고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부산의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가고 싶을 때 그 학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수강하게 하자.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 한의사가 되고 싶다 하면은 동의대 한의대 가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한 20시간 정도의 그 한의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한 거죠. 그렇게 뭐 미술 전공하고 네. 싶은 애들은 미술 쪽으로,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 애들은 또 수학 쪽으로. 학생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그래서 그때 되겠습니다. 2012년도 네. 이걸 개설하고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수시 모집에 아이들 선발할 때 굉장히 우리 부산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랬군요. 와. 입학사정관들이 이거 뭐지? 부산에 있는 아이들은 왜 이 덤으로 이런 걸 이수를 했지? 오. 이래가지고 그때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입학사정관들이 네. 호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김광수 국장님 네. 맞죠? 대학에서 네. 직접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보러 내려온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대학에 잘 알려진 프로그램. 부산 교육의 차별화를 만드셨던 그런 순간이었네요. 정말. 그게 요것만이 아니라 또 이게만이 있다니까요. 또 오늘 이게 제가 봤을 때 사실 1시간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요 이게. 짧게 합시다. 빨리 해야 되는데 한 개 더 한다면은 사실 고교 학점제라는 게 지금 뭐 정착되면서 전개됐는데요. 부산은 벌써 시작된 거랑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게 바로 그때도 우리 전 장학관이 개발했던 계절 학기제였어요. 이거 대단한 거였거든요. 정말 학생 기록부에 정식으로 이수 단위와 과목명을 기록해가지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는 누구도 생각 못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그때 교육과정팀 장학관이었던 전영근 장학관이 개발했던 거예요.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왜 네. 이 예를 들어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학고 아이들만 하는데 그럼 일반고에서 조금 우수한 아이들은 고급 수학을 이수할 수 없을까? 내가 과학고를 못 갔다는 이유만으로 고급 수학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하고 끊임없이 이제 질의응답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집이나 이런 걸 다 찾아서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과학고에 뭐 물리 실험, 뭐 화학 실험 이런 과목은 일반고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과목을 듣고 싶어하는 일반고 아이들을 위해서 원래 계절학기제라는 게 이제 대학에 있었던 건데 네. 그거를 제가 벤치마킹해서 고등학교에도 한번 이런 그 계절학기제를 해서 그 학생부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 뒤에 이제 우리 부산교육청 플러스 교육과정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고교 학점제로 이렇게 크게 바뀐 겁니다. 그 고교 학점제가 뭐냐면 내가 듣고 싶고 이제 이수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 당시에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계절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자꾸 박수를 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박수 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계절학기제 이야기 딱 하시자마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혹시 담임 선생님으로 만나 뵀을 때도 이 열정 많이 느끼셨나요? 우리 강세별리님? 제가 한 마디 좀 더 보태고 네네. 싶었던 내용이 네. 그때 선생님께서 30대 후반이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때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보면 30대까지는 이렇게 일을 좀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그 1년간의 선생님 모습이 그냥 젊었을 때 의욕이 넘치실 때 잠깐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 네. 책 내용을 제가 미리 좀 봤었는데 공통적으로 퇴직하시는 순간까지 계속 한결같이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하셨더라고요. 새삼스레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좀 와닿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육계 선배 후배님들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네, 저는 이제 네. 무슨 업무를 하든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기존 있는 방식에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걸 항상 점검하고 바꾸려고 조금 많이 애를 썼었어요. 그게 같은 직원들은 힘들었겠지만은 심지어는 이제 이 우리 전장학과는 혼자 두지 마라. 장사님들이 혼자 두지 마라. 일을 자꾸 만든다. 일을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네.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그 왜인가 하면 아이디어맨이라 가지고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때문에 그 우리하고 같이 있고 또 혼자 가서 어디 고민 못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거든요. 그래도 계속 여기 말 다 못했지만 뒤에 나오는 상당한 프로그램들이 전작가님의 생각에서 나온 제가 그런 한 내용들이에요. 일화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대학생 봉사제 같은 거 할 때 원래 장학사님이 대학에다가 이제 대학생들이 봉사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봉사를 신청받고 학교에 수요를 받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가 이수증 발급하고 그 다음에 수당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3개월 이상 걸리더. 장학사님 그게 꼭 매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은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플랫폼을 만드니까 대학생은 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고 학교는 그 대학생 필요한 애들을 데리고 가고 이래서 그냥 그 플랫폼에서 다 해결이 돼가지고 네네. 장학사님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와,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일을 만드셨는데 일을 또 줄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서효고가 아마 우리 각세필님이 그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서양 쪽을 바라보고 옆에 터널이 있어 굉장히 더워요. 책에도 제가 그 일화를 적어놨는데 네네. 그래서 부산에서 우리 아이들 진학 성적을 올리려면은 각 교실에 3학년씩 에어컨을 넣어야 되겠다. 에어컨. 네. 그래서 동아대학에 그때 입시 성적이 괜찮다 해서 2대를 기증받고 학부모님이 갑자기 기부를 하시더라고. 네. 그래갖고 감동을 받으셨나 보다. 스탠드용으로 그죠? 10대를 부산에서 최초로 네. 그래서 그 여름에 이제 다 설치한 거예요. 와. 교장 선생님이 성악까지 300만 원 들여가 성악까지 시켜주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시원한 곳에서 다른 학교는 더운 선풍기 틀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성적이 좋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네. 기대를 했는데 그해 여름은 추웠습니다. 그해 여름이 추웠어요. 하필 에어컨을 그렇게 다 설치를 해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그때 하필. 아마 부산에서는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3학년 교실에 에어컨을 넣은 학교 거의 없었던 걸 하고 네. 그 뒤에 이제 냉난방기가 다 들어왔었어요. 그때 좀 좋았으면은 성적이 더 좋게 나왔을 건데 그런 생각. 근데 굉장히 참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선구자적인 역할 참 많이 하셨다는 것도 새삼 느껴지기도 하고요. 쭉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불편한 것, 낯선 것은 도전해야 하는 것. 이런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도전의 마음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학생들을 위해서만 그리고 교육청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만 향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할 말이 많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 우리 부산 일과학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전효진 선생님. 우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떤 기억들이 많이 남아 계세요? 사실은 이제 에피소드로 친다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2022년도부터 이제 일과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학교에 오기 전에 한 5개월 전쯤 이제 학교 원서를 제출할 겸 교장 교감 선생님을 이제 인사를 하러 왔었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도착하시면 3층 와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카페요? 네. 학교에? 그래서 제가 카페?
이게 무슨 카페지?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아, 네. 과학고는 역시 다르구나. 카페도 있고 이렇게 갔는데 정말로 카페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바리스타가 있고 그런 카페는 아니지만 커피 머신이 있고 네. 굉장히 화려한 인테리어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처음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조금 받았었고요. 이제 그 다음 해에 3월에 저희 학교에 이제 오고 나서 조금 적응할 때쯤 되니까 그 카페에 있는 도중에 굉장히 신기한 점 몇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우선 첫 번째로는 네. 갈 때마다 테이블 위에 빵이 있습니다. 빵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 빵집이 저희 학교 근처에 굉장히 맛있는 맛집이 있는데요. 그 맛집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런데 그 테이블 위에 항상 그 빵이 있길래 처음에는 아, 선생님들께서 그냥 십시일반씩 이렇게 모아서 빵을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출근하실 때나 출장을 갔다 오실 때 그렇게 빵을 사가지고 그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은 안 드시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또 어떻게 아셨는지 또 오셔가지고 그 네. 빵을 드시면서 같이 또 논의도 하고 네. 이제 얘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했던 거죠. 교장 평가가 있어서 그랬죠. 그 원래요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아 근데 뭐 거의 그 당시 그래도 거의 매일 그렇게 먹을거리들을 채워주셨으면 그 월급을 상당히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농담으로 아, 교장 선생님께서는 월급의 대부분을 빵값으로 쓰시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아 정말 그랬군요. 아 근데 카페 그리고 또 먹을거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함께 일하는 분들의 그 줄인 배까지도 채워주는 그런 배려심도 느껴지는데요.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일들 또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이 카페를 빵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 이제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떠오르는 모습도 그렇지만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아침마다 교장실에서 그날 하루의 일과나 또 그날에 있었던 중요한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께서는 카페에서 그 논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러 딱 가면은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스탠딩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오늘 일과나 행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세요. 그럼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교장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거든요. 문 닫고 바로 도망을 나가셔야 하는데 네. 커피를 받으러 오시는 부장님들이 교장 선생님 근데 그날 그 행사 있잖아요 하면서 한 분씩 한 분씩 그 테이블 주변으로 의자를 이렇게 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앉으세요. 네.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도 하는 거죠. 갑자기 목이 말라가지고. 근데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그때 일들이 생생하신 것 같아요. 의자 끊는 거 보셨죠? 이렇게. 네. 제가 사실은 교장 선생님 덕후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삐대서 옆에 앉아 보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조금 진심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상상만 해도 굉장히 소통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광경들이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카페를 만든 게 왜 우리 학교는 교무실 교장실이 딱딱한 데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벗어나고 싶으셨군요. 그래서 원래 경남의 용남 중학교의 교무실 보면 카페처럼 돼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야 부산에 있는 학교에도 교무실을 좀 카페처럼 편안하게 선생님들이 쉴 수도 있고 또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바꿔보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예산 또 편성하고 네. 이렇게 해왔고 과학고에 와서 또 복도에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네. 칸을 지르면은 스타벅스보다 더 멋진 와우, 카페를 네.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네, 네, 네. 물론 초기에는 선생님들이 반대를 좀 했었어요. 오. 교장에 오면 괜히 자꾸 일 만든다. 네.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누가 그때 반대했노? 완전히 여론이 뒤바뀌었네요. 이야. 그래서 그 공간이 손님 오면은 이렇게 서로 이제 미팅하기도 좋고 네네. 회의하기도 좋고 정말 그렇겠어요. 예, 선생님들하고 편하게 네. 같은 이제 사실은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뭐 맞습니다. 교장이든 선생님이든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도 좋고 커피를 마셔가면서 굉장히 그리고- 좋네요. 그리고 조명도 멋진 거 갖다 놓으시고. 과학고는 또 예. 이 연구실이 한 30개 돼요. 네. 2분씩 근무하기 때문에 네네네. 같이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카페인데 그 이름도 와라고 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까?
갑자기 제가 울컥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면은 좀 더 편안하고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이러면 지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면 좋겠다. 쉽게 표현하면 정말 사랑방 같은 그렇죠. 그런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던 셈이네요, 정말. 예. 아니 근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성장의 시간도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동료들과 얼굴을 한 번 더 마주하고, 제일 중요한 게 교장 교감선생님과 눈도 마주칠 수 있는 굉장히 흔치 않은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다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얘기 들어봤을 때 도대체 또 어떤 아이디어를 발휘하셨을까 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오늘 아마 다양한 교육 현장에 계셨거나 또 현재 몸담고 계셔인 그런 분들께서도 와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그 강세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인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육의 업에 종사한다는 어떤 사명감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넓은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직장인과 같은 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또 어떤 걸 또 느끼신 적이 있나요? 이제 저희 학교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거의 5일 동안을 학교에서 머물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시면 저녁 늦게까지 남아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적은 편인데 그랬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은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이날 같은 그런 행사만큼은 정말 챙겨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처음 이제 첫 해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선생님들과 함께 어린이날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올해도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개방해 주시려나? 올해도 네. 학교를 개방해요. 네, 그래서 학교를 개방해서 뭘 한다는 거지? 실험실을 뭐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굉장히 상상 이상이었던 것이 네. 학교를 개방해 놓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거의 키즈 카페처럼 바꾸시는 거예요. 와. 예를 들면은 상담실에 매트를 크게 깔아 놓으시고 이제 작은 유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키즈룸으로 만들어 네네. 주시고요. 또 저희 학교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거기 잉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니 거기에 잉어 네. 이제 한 3, 4살짜리 애들은 잉어밥 주는 거 되게 제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물론 저희 아들은 갈 때마다 돌을 던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잉어밥을 주라고 잉어밥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교장실 앞에 보면 굉장히 넓은 공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활쏘기나 여러 가지 이제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 기구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와학 카페를 개방을 하셔가지고 냉장고에는 아이스크림을 꽉 채워 놓으시고요. 와.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일일이 다 포장을 하셔가지고 네. 그 카페 테이블 위에 이렇게 쌓아 두시는 거예요. 네. 누구나 와서 가지고 가라고. 네. 와. 교장은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수 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예. 같은 교장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아유, 굉장히 저는 저는 일일이 부럽습니다. 만들지 못했는데. 어머. 근데 이 정말 아이디어에 뭐 정성이 아이디어라기보다 들어오셨네요. 학교 환경이 좋았어. 네. 어린이날 되면 사실 어디 데려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복잡하고 힘들고 네네. 한데 뭐 우리 그 일과고는 산 속에 있고 네. 또 뭐 그 인조 잔디가 아니고 천연 잔디로 운동장이 돼요. 천연잔디가. 그래서 애들 놀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랬겠어요. 뭐 그날 오면은 체육관도 개방하고 음. 아이들 그리고 엄마 아빠 이제 근무하는 학교가 어떤 곳인지 네네. 아이들한테 이제 알려줄 필요도 있고 이랬어요. 너무 그렇게. 좋았겠어요, 아이들한테. 저도 이제 뭐 사담이지만 저도 아이가 둘이거든요. 저도 학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어렸을 때는 도대체 부모님이 어디 가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늦게 오는 것인가, 회사를 가냐 어디를 가냐,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고 뭐냐 궁금하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헤아려 주셨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집 아이들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나 함께하는 교사들만 아니라 교사들의 가정까지도 참 따뜻하게 품어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전달이 됩니다. 예,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여기 우리 선후배님들 많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저와 같이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책 안에는 뭐 크게 뭐 귀한 그런 말보다도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라든지 사실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이 저출생 문제도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교육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출산 문제가 커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또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 보완하고 존중해 갈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이라든지 제가 이제 텀 있을 때마다 이제 기고했던 것도 여기 있는데 네네. 아무튼 우리 여기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이 교육은 우리 삶의 저는 하나의 희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왜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싫다 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 거기에 따른 고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게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번에 그 수영 양궁입니까? 사격한 반효진 선수도 태권도 하러 갔다가 친구 따라 갔다가 우연히 네 사격 한번 해볼래 하면서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 거죠. 이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영어 수학 잘하는 아이들을 키워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기본 교육은 필요해요. 그러나 각기 가진 재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하는 아이들, 문화예술적으로 뛰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키워서 이 넓은 세상에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 보면 정말 아이들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해 주는 교육, 그리고 아이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보석과 같은 강점을 찾아서 키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은 교육이 정말로 우리 곁에서 많은 선물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희망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참 잘 지나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대담자 분들에게서 마지막 소감 또 바람이 있다면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 든든하게 지켜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곁을 든든히 지켜주실 우리 전영근 선생님을 향한 응원 있으시다면 짧게 한번 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열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음속 그 깊은 곳에 교육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진심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이 가득 찬 우리 전영근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자서전에서 보다시피 이런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이 교육의 전문가 전영근 우리 교육의 전문가이신 전영근 선생님 한 번 더 자서전 출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준비를 잘 못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저도 직장을 다녀보면 수많은 상사를 만나고 수많은 동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영근 선생님 같이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은 뵙지를 못했어요. 예, 아까 그 뭐 작은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 불편한 점을 고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책에 그런 일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남이 하는 거는 쉬워 보여도 막상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존경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네, 참 존경합니다. 선생님 책 출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언젠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선은 사과부터 먼저. 아니 무슨 사연일까요? 네, 사과. 사실은 아까
소개를 해주실 때 수학 교육과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긴장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 교장 선생님이 수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눈썹이 삼각형 모양이시거든요.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수학 전공이신 선생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삼각형이라는 그 도형이 안정감과 강도를 가진 구도를 가진 도형이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 전영근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안정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금 굉장히 해맑으시거든요. 순수하시고 해맑게 항상 다가오시기 때문에 저희들 이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항상 친근한 분이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도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보다는 항상 안 된다고 할지라도 되게끔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하시는 그런 부드러운 강인함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뭐 어학 카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 속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계시면서 함께 이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무대 위에서 이야기 나누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의 이야기 하나하나 정말 귀담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추억들, 이야기들, 과거에 다 풀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진심들까지 짧게나마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긴장이 많이 되셨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웃으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세 분의 대담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대담자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소박한 책 내용을 가지고 이 귀한 분들을 모셔놓고 얘기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데 끝까지 자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8월 말에 퇴직하고 유튜브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학부모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역시 아이 키우기는 여전히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도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변해서 너무 힘들어 하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고 또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도 교육계 한 사람으로 퇴직은 했지만은 뭔가를 역할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많이 오신 데 대해서 제가 보답을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 특히 공직선거법 때문에 물 한 잔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늘 어려운 일이나 있을 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달려가서 늘 갚도록 하고 있고 제가 작년 8월 말에 퇴직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어쩌면 미래에 우리를 돌봐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라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절을 했는데 오늘 귀한 분들 모셨는데 제가 큰절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늘 행복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시는 일 늘 번창하고 또 댁내에 항상 평안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서 이렇게 큰 절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전영근 선생님께서
오늘 와주신 분들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나도 북받쳐 오르신 나머지 이렇게 무대에서 벌써 헤어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뵈니까요, 오늘 자리를 채워주신 분들께서는 아쉬움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 전영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직접 소통해보고 싶다는 마음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시간은 지금 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분 정도만 저희가 짧게 질의의 시간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금 마이크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짧게 것으로 의사를 좀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사실 계속 조금 전부터 그 마이크를 달라고 하고 계셨거든요. 죄송한데 선생님, 뒤에 계시는 선생님께 먼저 마이크를 제가 좀. 먼저 한다고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 네. 1분 뒤에 하세요. 네. 네, 1분 뒤에. 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정말로 절찬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전영근 선생님께서 앞으로 우리 이게 선관위에서 혹시 나와 있는가 모르겠는데 교육감 출마하신다고 물으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다소 염려될 수 있는 발언이나 단어는 예, 조심해 주시기 그러면 그 이야기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을 잘 펼쳐주시고 앞에 분 이야기해도 교육정책 선거법 위반됩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 그럼 뭐 자리는 질의할 게 없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선생님 응원의 말씀으로 가름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 교육감님께서 무슨 부정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서 그분이 교육 정책을 잘 펼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을 잘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응원의 말씀으로 알고 충분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또 우리 뒤에 계시는 선생님께서도 거수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질의가 있으실까요? 예, 오늘 그 전임 전영근 교장선생님의 그 북콘서트에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제가 손을 들은 것은 아까 우리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야 학교 현장이 저렇게 관리자나 선생님들하고 또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항상 365일이 저렇게 즐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대담 중에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랍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는 인성이랄까 생활 교육 지도 이런 부분에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미래의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석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또는 학생들은 존경으로 어떤 학과 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인성 문제라든지 생활 교육이나 지도와 관련이 된다면은 담임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앞으로도 교육 현장이 올바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진짜 야심차게 어떤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거는 바로 가야 돼 이래 하는데 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또 그에 반발해서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임 교육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앞으로도 학교 현장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어떤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배움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랑스러운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또 부모들은 뻑하면은 민원 제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인성이나 생활 지도, 생활 교육에 관한 올바른 방향이 있으신지 그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셨고요. 무엇보다 그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성 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평소에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랄까 이런 거는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이요. 제 생각에는 어느 한 교실에서 인성 교육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면적으로 인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어떤 체험 활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학부모와 또 학생과 교사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걸로 인해서 모두 힘들어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 뭐 법이 제정되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의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그 터놓고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제 그런 갈등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인성교육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우리 교육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영역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체험에 대한 이야기,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공감의 마음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 외에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네, 질의가 좀 다양하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질의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뉴스라고 인터넷 교육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사장인데요. 그동안에 전용근 우리 국장님께서 그 에듀뉴스의 이제 칼럼니스트로서 그동안 계속 기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홍익 민주주의 연구원이라고요. 전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서울대, 연대, 이대 교수들이 모인 또 교장들이 모인 한 100명 정도의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계시고요. 또 전국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병원이 서울에 있는데 부산지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사장님이신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난 그런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사장 입장에서 우리 전용근 국장님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에듀뉴스에 싣고자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예. 네, 그리고 비전을 많이 좀 제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이 교육에 대한 철학과 경험과 그리고 무엇보다 노하우, 열정을 전해주시리라는 기대감도 듭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더 질의를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저쪽에서 또 한 분이 거수를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를 저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지자체에서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사실 이제 뭐 일단 저자 선생님께 출판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워낙에 일했던 보건복지 사업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 입시에서 체험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0세에서 12세까지 이제 보육뿐만 아니고 이제 초등학생들 중에 위기 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담당해서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듣고 위기 가정이 있는 아이들이라서 너무너무 이제 삐뚤어질 때다 하고 그냥 살았던 게 뭐 이렇게 왔던 애들인데 저희가 정말 뭐 주말을 다 포기하고 어떤 뭐 교육이나 이런 거를 다 저희가 같이 이제 도와가면서 체험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저희 6년 뒤에 저희한테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찾아와서 저희 팀원들이 다 울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경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고 아까 이제 저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런 경험 교육이 이제 입시뿐만 아니고 이제 0세부터 12세 그리고 중학생들한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더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각기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양하고 아까 지리자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요즘 저출생 시대에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 반효진 선수처럼 뭔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넓은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아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진짜 영어 수학으로 아이들을 줄 세울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 분야에서 1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이 1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장 이 자리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교육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에 대해 정말로 잘 알고 교육을 사랑하고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가득한 전영근 선생님의 다양한 부분들을 오늘 잘 만나고 가시는 걸음이시길 간절히 바라게 되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도 더 다양한 기회로 우리 전영근 선생님과 소통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커튼을 뜯어서라도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도 전영근 선생님의 마음과 그리고 이분이 걸어오신 걸음들과 또 앞으로 꿈꾸고 계시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소망들까지 제대로 만나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안내사항만 말씀드린 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요. 돌아가시는 걸음 혹시나 조금 아쉬움이 남으실까봐 우리 저자이신 전영근 선생님과 기념 촬영을 하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1층 로비 포토존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혹시 가시는 걸음 조금 아쉬움이 남으신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마주하시고 사진 기념으로 남기시면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교육이 더욱더 희망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교육에 대한 사랑과 신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열정으로, 에너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전영근 선생님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나실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장례가 다소 소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뒤쪽에 계시는 참석자분들께서 먼저 순차적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